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솔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졸업생들을 위한 토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에 대한 저의 어떤 경험들, 그 다음에 아쉬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에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하나씩 어떤 단어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저에게 있어서 삶은요, 계란은 아니에요. 재미없죠? 자, 삶은 저는 수험생의 시험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삶을 이제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이다. 난 수험생이다. 시험이 끝나야 채점을 하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을 다 치르지도 않았어요. 채점도 안 했어요. 쟤도 수험생이고 그냥 나도 수험생이에요. 그냥 같은 수험생이죠. 좀 신기한 개념이죠. 저는 그래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도 안 끝났고 집계도 안 했고 발표도 안 했는데 지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뚜껑 열어봐야 알잖아요. 아직 우린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거창한 어떤 철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은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사바세계 그런 혼란과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막 무거워질 때 그걸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무게추 같은 느낌. 제가 이를테면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치대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어떤 환기를 시켜주는,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바 세상에 이제 빠져들어갈 때 좀 건져주는 구명조끼 같은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상처를 입거나 이럴 때 백신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후배님들한테도 저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종교에 미치고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거, 그걸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현실, 복잡한 현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시험 기간이고, 얘도 나도 그냥 수험생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서 한번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잘 이렇게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걸 또렷하게 구분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를테면 삶의 목적이란 건 뭘까요? 삶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난 선생님이 될래. 이건 목표예요. 왜? 직업적인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넘어가는 아주 작은 항목이거든요. 그 목적 같은 경우에는 내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 일괄되게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건 가능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목적 되겠죠. 목표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 좀 더
크거든요. 오랫동안 해야 되는 장기 플랜이에요. 그죠? 자, 선생님이 되는 건요, 은퇴하면 끝나겠죠. 근데 아빠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 내 삶의 목적. 저 같은 경우 되게 단순합니다. 이를 좀 약간 허황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앞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 궁금증을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어떤 시, 귀천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시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죽는 순간에 정말 유쾌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그거죠. 그게 어떻게 목적이 되나요?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만족을 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에 그렇게 환하게 웃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좀 갖고 있고요. 목표라고 한다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이 좋은 환경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생태계, 환경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기가 없습니다. 애가 없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하냐 그러면 예전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였냐 그러면 자연 환경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다. 그러니까 잘 가꿔서 물려줘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도 우리한테 무언가를 남겨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한테 무언가 남겨줘야 되잖아요. 좋은 걸 주는 게 좋겠죠. 욕을 안 먹으려면. 자,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영혼의 휴식과 정신의 휴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 이상은 뭐 종교를 한번 가지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뚜렷한 취미, 그 다음에 확실한 휴식, 이 세 가지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영향 때문에 최근에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성당을 다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이를테면 헌금은 있는데 11조가 없어요. 경제적 부담이 없죠. 500원이건 1000원이건 헌금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또 마음이 좀 편하다라는 거, 뭐 이것저것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이제 제 취향 때문에 다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가톨릭을 안 가셔도 돼요. 뭐 개신교나 아니면 뭐 불교나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이비, 이단 요것만 좀 피하신다면, 종교를 가지시면 영혼적으로 좀 휴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영혼의 휴식과 정신의 휴식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 뚜렷한 취미, 그 다음에 확실한 휴식.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미가 없어요.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취미생활 뭐냐 그래서 안경이요 그랬어요. 슬프죠. 안경밖에 모른다는 게. 그리고 휴식을 이렇게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한 상이잖아요, 휴식은. 그리고 그게 또 충전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휴식을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 직장 얘기 그만두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바로 또 출근을 했었고요. 휴가가 한 5일이 나오면 첫날은 굉장히 신나게 막 뛰어다니고 해요. 이틀째 되면은 뭔가 좀 지쳐요. 3일째 되면 멍해요. 뭐 해야 되지? 4일째 되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예. 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놀아보는 거, 휴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휴식, 휴가 같은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끔 좀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이 훌쩍 넘으셨어요. 예, 근데 아직 80 직전이시구나. 젊으셨을 때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막내야, 막 열심히 일하고 근면서실하게 막 돈을 모으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내야, 젊었을 때 놀아라. 나이 먹고 나니까 힘이 없어서 놀질 못하겠다. 예.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역시 젊었을 때 놀아봐야 나이를 먹었을 때도 잘 논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은 잘 노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변화, 그 중에서 이제 제 말씀 드리는 건데, 적당히라는 단어 많이 듣죠.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하면 돼. 예. 저희 어머님, 제가 이제 음식 만드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엄마, 이거 어떻게 간을 하면 돼? 언제쯤 이거 건지면 돼? 알아서 적당히 해! 와, 미쳐버립니다. 이거는,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적당히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떤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적당히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 어감 있죠. 단어가 가지는 느낌은 어때요? 뭔가 약간 느슨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부족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적당히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 그러면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의적절하게 딱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거를 뭐 평가했을 때도 시의적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한테 맞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적당히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적당히라는 거는 진짜 남들의 감정, 그죠? 남들의 경험, 남들의 생각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 이걸 넘어서는 게 적당히가 아닐까. 결국은 경륜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이 좀 이렇게 이것저것 겪으면서 노련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 적당히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올라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일 뿐이다. 그러니까 니 나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목적과 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신다면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휴식과 그 다음에 정신의 휴식, 육체의 휴식,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짜 고수는 적당히 합니다. 예, 퍼펙트하게 막 완벽하게 이거는 진짜 고수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다음에 뵐게요.